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자료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다 만든 자료들이에요. 연구하면은 농업연구는 세계 최고 기관이 농촌진흥청이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것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배를 심었는데 얘가 키가 다른 것은 20, 30cm, 얘는 50cm, 60cm만큼 크는 거야. 크고 나중엔 죽어버려. 이양하고 한 30일, 40일 되니까 죽어버려. 그러면 초기에 얘가 살아있으면 정상적인 것 같으면 열매를 맺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량으로 확보를 하는데 얘가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무성하게 키도 크고 하던 것들이 3분의 1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에 엄청난 막대한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키다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동안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물론 약재로 하면 됩니다. 약재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 수입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는 친환경 배 재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친환경 배 재배 안에 친환경 농법도 있고 유기농도 있죠. 그죠? 그래서 친환경 인정을 받거나 유기농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화학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자 소독을 어떻게 한다? 온도에 침지. 그걸 뭐라 한다? 온탕침지법. 응? 내가 돌아보니까 60도씨 10분만 적는 학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60도씨에서 10분간 침지를 합니다. 침지했다가 그 다음에 뭐 한다? 드러내서 냉탕에 두면은 키다리 병균이라고 있어요. 지베렐라라고. 지베렐린이 호르몬이잖아요. 키를 크게 하는 그 지베렐라에서 나온 거예요. 이 균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100% 죽지는 않아. 그래서 그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뭘 했느냐 하면 품종별로 이게 왕기업 바깥 껍질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겠죠? 그죠? 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두꺼운 거는 시간이나 온도를 조금 더 높게 또는 길게 하고 또 껍질이 얇은 게 있을 거잖아. 얇은 거는 어떻게 한다? 조금 더 온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단축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60도씨 10분이 일반적인데 65도씨에서 7분 또는 8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자료가 다 있어요. 품종별로 어떻게 하세요 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물통에 벽실을 담그죠. 담그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내가 물 온도를 60도씨 맞췄어. 그리고 요 물 20리터에 요거 몇 킬로? 10킬로. 누구야? 10킬로 한다고 했지. 그럼 10킬로를 한 번에 딱 넣었다. 넣으면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60도씨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니까 제대로 살균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종자 소독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키다리병이 발생하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을 공동 단위로 하라는 게 큰 컨테이너가 있어요. 큰 통에다가 항시 60도씨 물 온도가 떨어지면 항시 보일링을 해줘야 돼. 히팅을 하는 거지. 해서 그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넣어버리면 온도가 확 내려가.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지켜주면 이 지베렐라에 의한 키다리병은 거의 99.9% 방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도 가능하고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발화하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화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친환경 안 하고 일반적으로 나는 관익농법 하겠다. 그러니까 화학농법 하겠다 하면은 화학농법 하면 돼요. 하는데 여러 가지 약재들이 나왔죠. 그죠? 약재들이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오래되면은 30도, 32도씨에서 보통 처리를 하잖아요. 처리하면은 잘못하면 발화를 할 수가 있어. 발화, 삭이 터버린다. 삭이 트는데 그 약재가 있다면 잘못하면은 발화 이후에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깨끗이 씻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씻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면은, 자, 1번 이장님, 2번 내한테, 3번 이웃이 할아버지한테. 몇 번? 왜 대답을 못하노? 내한테 물어보면 전화 안 받잖아, 바빠서. 그럼 어디 물어봐야 된다? 이장님한테 물어봐도 안 돼. 이장님도 막걸리 한잔 하시고 까물 수 있어. 농촌진흥청 바빠. 다 응대 못해. 옆집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더 안 돼. 막걸리 2잔 마시고 대답이 안 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그 농약을 구입한 판매처 있죠. 판매처. 그리고 내가 여기 상표 딱 보면은 준수사항이라고 적어놨어. 주의사항이 아니고 준수사항. 반드시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 이행해야 되는 그 항목들을 다 해놨어요. 반드시 30도씨에서 요것을 소독을 하고 30분 이후에 찬물에 또는 미지근한 물에 씻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 나중에 절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업연구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술이 완벽하지 않으면은 말을 못 합니다. 그 여기 나온 거는 전부 수십 번,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서 완벽한 것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기술이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고 동네 뭐 이장님이나 뭐 지나가시는 분이 이거 좋더라 한다고 해서 그냥 카드라에 의해서 따라 하다가는 뭐 한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농사를 한 100평, 200평 지으면 뭐 그나마 아이고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10헥타르, 20헥타르, 100헥타르까지 짓는다고 가정하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약 비료회사 또는 종자 종묘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홍보를 할 때 판매가 급하니까 우선에 팔려고 그냥 얘기를 했어. 하다 보니까 이 이행하는 방법을 뭐 대충 설명했어. 근데 시골에는 바빠. 정신이 없어. 일일이 다 못 읽어봐. 그러면 완벽히 빨간 걸 써가지고 몇 번 전화기로도 얘기하고 다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직접 종자를 판매한다 뭐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해요. 마케팅이. 그래 안 하고 뭐 그냥 뭐 많이 팔기 위해서 이장님한테 이장님 이거 뭐 단체로 하세요. 얼마 이래 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종자, 종묘, 농약, 비료 모든 걸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것, 정부가 국가가 인정한 것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종자 공급이란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종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급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급종. 우리 일반 국민 농민분들에게 보급하는 것, 그걸 보급종이라 해요. 그러면 종자 생산 체계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농촌진흥청 시험을 쳐서 연구사가 되었다. 나는 육종을 하겠다. 배나 밀이나 보리나 콩이나 나는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겠다. 그럼 거기서 연구를 해서 이제 약배양이든 아니면 교배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든 생명공학은 아직 못 합니다. 우리는 GMO 못 씁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못 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없는 육종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어. 일단 그 만들면은 생산성 검증이라든지 모든 병 검증을 다 해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 평야가 크니까 호남에서 하고 또 영남에서 하고 그다음 중부에서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최소 2년간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검증을 다 해요. 근데 이게 새로운 품종으로 나오기까지는 여러분들 품종에 갖춰야 될 요건 알죠? 뭡니까? 아이, 재배학 시간에 다 했잖아, 1학년 때. 지금 1학년들 재배학하고 있는데.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수량성. 수량성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기존 것보다 좀 나아야 되겠죠. 수량성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저항성도 있고, 도복 저항성도 있고, 이런 것들. 각각의 형질들이 뭐 해야 된다? 우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수성이라 해야 된다. 됐나요? 그걸 우수성이라 해. 그 다음 두 번째는, 경제성? 경제성이 우수성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는데 나는 진주 여기만 딱 재배한다. 그러면 품종으로서 큰 의미가 없지. 그러면 진주도 재배하고 순천도 재배하고 광양도 재배하고 남원도 재배하고 강원도도 재배하고 다 전국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재배하면 좋겠다. 그걸 광지역성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지역, 광지역성 두 번째까지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돼. 뭘까요?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 응? 적응성? 그거 했잖아. 광지역성. 그게 적응성이잖아. 그게 냉해 저항성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저항성 다 관계되어 있는 거지. 올해면 수량이 많고 내년에 수량이 적어버리면 별 의미 없죠. 그렇지. 지속성. 그걸 영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품종, 새로운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은 맨 처음에 뛰어나야 된다. 우수해야 된다. 우수성. 그 다음에 넓은 지역에 다 재배될 수 있어야 된다. 광지역성. 그 다음에 요 형질이 몇 년이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지속성 또는 영속성이 돼야 된다. 이것이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품종은 누가 만드느냐? 1차적으로 연구적으로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다 만들어요. 1차적으로는 식용으로 하는 작물은 농촌진흥청이 딱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물들, 그러니까 식용 외에 기타 작물들은 종자, 종묘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표 종자에서는 농우바이오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 종자, 종묘에서 넘버원 최고죠. 자, 그러면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만들면 이제 지역의 검증을 거친다 했죠. 그죠? 현장 적응 시험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패널들이 있어. 딱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색깔이 어떠냐, 그 다음에 도복 저항성이 어떠냐 체크를 다 해서 다른 것보다 좋다 하면은 여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품종 평가회를 해. 자, 그렇게 이제 선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보급을 해야 돼. 그죠? 각 농가에 이제 보급을 하는데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하면 우리 경남 같으면 경남도 농업기술원, 전남 같으면 전남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하면 강원도 농업기술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런 식으로 각 기술원이 있죠. 그죠? 각 도의 농업 연구를 담당하는 걸 기술원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종자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생산해.
그걸 원원종이라 해요. 자, 따라합니다. 원원종. 원원종입니다. 그럼 원원종을 생산해서는 그 분종도 많고 또 보급해야 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산은 못해. 적어도 벽시 같으면 한 1톤 정도, 뭐 500kg에서 한 1톤 정도만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각 도나 또는 주요 핵심 지역에 이제 종자를 정식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경남 같으면 밀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원종장이라고 그래요. 원종장. 앞에 각 도원에서 생산하는 건 뭐였다? 원종. 됐죠? 그러면 거기서 더 다음 단계로 정식하는 것은 원종이라고 해요. 원종. 원자 하나 빼고 원종이고 그 최종치를 뭐란다? 원종포 또는 생산하는 곳을 원종장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또는 각 지역에서 원종을 생산하면 그게 이제 보급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눠주는 거지. 어디로? 각 시군으로 나눠줘. 나눠줄 때 이제 일반 농가에서 이장님이 뭘 받느냐? 내년에는 상강벼, 그 다음에 오대벼, 신동진벼, 일품벼, 일미벼, 뭐 추청벼 이런 식으로 다 몇 킬로 이렇게 조사를 다 해요. 하면은 그 조사량을 가지고 미리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원종장에, 그죠? 보급종 생산하는 거기에 자료가 가게 돼 있어. 그럼 거기서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식용작물, 특히 벼에 있어서 종자 공급 체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공급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종자를 가져왔다. 가져왔으면 방금처럼 내가 온탕 침법을 할 경우에는 아니 열어놔. 금방 지나가. 내가 수원에 있을 때 어땠냐 하면은 비행기 소리가 오산 비행장이 있었는데 이 회의하다 보면 비행기가 쉥 하고 그 한 2, 3분 동안, 길게는 짧으면 한 1분 동안 그랬어. 그때는 대화 다 중단하고 그냥 있어. 왜냐면 목만 아프니까. 이 정도는 약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종자 공급 체계는 그러하다. 그죠? 그리고 내가 친환경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보급종도 약제 처리를 하면 안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친환경 우리는 여기 단지이기 때문에 절대 약제 처리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주세요 하고 우리가 뭘 한다? 우리 동네별로, 마을별로 묶어서 종자 온탕침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나 우리 그거 친환경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듯이 하자. 이래 하면 그냥 보급종의 약제 처리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마을에서 아까 같은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종자 공급 체계에서 먼저 완벽히 처리를 해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종자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제 종자 공급은 그렇게 했고, 종자를 내가 가져왔어. 또 자가 채종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종자를 심어 보니까 이게 정말 수량도 많고 병충해 저항성도 강하고 밥맛도 좋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걸 계속 심고 싶겠지. 그런데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비싸지. 그죠? 그럼 내가 소위 우리 마을에 100헥타르다. 그럼 100헥타르를 내가 지도자 좀 되니까 마을 회배를 거쳐서 종자를 내가 공급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좋습니다. 종자를 생산하는 단지를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 채종포라 그래요. 근데 자가를 하죠. 개인이. 자가를 하기 때문에 자가 채종포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해되죠? 그 자가 채종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키다리병 병원균은 뭐 어떻게 전염된다 했어요? 뭘로?
공기로, 아니면 토양으로, 아니면 종자 전염한다 했죠, 그죠? 종자에서 전염하는 거예요. 종자에 그 균이 있어가지고 종자하고 같이 섞이면은 정식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관리가 소위 자가체종포는 관리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자가체종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0헥타르, 200헥타르 했는데 종자 잘못됐나 하면 그의 농사 망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종자를 이제 내가 자가 채종을 했다, 아니면은, 종자를 공급소에서 사왔다, 라고 가정하면, 맨 처음에 하는 단계가 뭐였어요? 맨 처음에 하는 단계. 발화를 시키고 지금 해야 되잖아. 모를 길러야 되잖아. 맨 처음에 하는 단계. 일단 좋다 그러면 종자 품종을 선택했다. 그죠? 나는 신동징배 하겠다. 영우진미 하겠다. 품종을 선택했다. 그럼 구입해 왔다. 딱 구입해 여기 왔어. 자, 가져왔어.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종자 사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고기 생선 사오면 생선은 좀 그렇나 잔인하나. 그러면 내가 밖에서 쑥을 뜯어왔어. 쑥을 뜯어왔으면 뭘 합니까? 요리를 하겠죠. 요리하려고 하면 처음에 골라내야 되잖아. 이물질을. 그죠? 그럼 물에 넣어서 씻어야 되죠. 똑같단 말이에요. 벽실을 가져왔죠. 가져왔으면 처음에 이물질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물질은 다 걸러져. 그런데 얘가 쭉정이가 일부 있어. 또는 덜 알맹이가 찬 애가 있다 이 말이지. 알맹이가 덜 차면 알맹이가 이렇게 차야 되는데 알맹이가 3분의 2좀 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전에, 그죠? 뿌리가 완전히 내려야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를 하는데, 그죠? 양분 흡수하는 완전히 자기가 종자에 의존하지 않고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자가 영양 단계로 갈 때까지가 잎이 3.5개, 4개 정도 날 때까지예요. 그럼 잎이 2개쯤 났는데 양분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럼 뿌리는 아직 덜 성숙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생장이 느리겠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그래서 알맹이가 꽉 찬 걸 우리가 골라내야 돼. 그 골라내는 거를 선종이라 해야 돼. 선종. 종자를 골린다. 어떻게 골려요? 방금 봤잖아. 소금물. 그렇지. 소금물. 그건 소금 염자를 써서 염수선, 소금물, 염수선에 가린다. 그러면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던가요? 물 20리터 기준으로. 소금을 4.24kg. 그런데 그거 소금 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중계를 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1.13 비중이 있어요. 거기에 맞춘다. 그건 일반벼. 매벼라고 합니다. 매벼. 근데 찰벼도 있었죠. 다 지나가니까 까먹어버렸지. 찰벼는 1.05죠. 그죠? 그러니까 비중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그걸 체크를 해서 자, 물통이 여기 있다. 그죠? 먼저 요걸 이런 식으로 마대하는 거는 소독하는 거고 먼저 종자를 가리내야 됩니다. 그죠? 가리낸다 이 말이죠. 그냥 맹물에 가리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알맹이가 덜 찬 애가 있기 때문에 요걸 소금물을 넣어서 만들어서 비중을 1.13으로 한다 이 매배인 경우에는. 그러면 비중이 조금 여러분들 바다에 가서 수영하는 게 우리가 잘 뜹니까? 아니면 강물에 수영하는 게 잘 뜹니까? 바닷물이 잘 뜨죠? 네. 왜? 소금이 3% 있으니까 누워 있으면 그냥 떠 있어. 그죠? 근데 내 물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 누워 있으면 그냥 꼬르르 하고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불액이라는 게 작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금물이 1.13 비중으로 맞춰주면은 웬만하면 또 그러니까 아주 충실한 애만 밑에 깔아놓는다 이거지. 그럼 위에 있는 거는 버리고
아래에 있는 거 완전히 깔아앉은 거는 충실한 애란 거지. 그 요것을 뭐 한다, 이제 소금물을 씻어줘야 되겠죠? 가리고 나서 씻어주고 나서 말렸어. 그 다음에 이제 발화 시험을 하는데, 발화하기 전에 뭐 한다? 종자 소독을 한다 했지, 그죠? 그래서 60도씨에서 10분간 온탕치법을 주로 친환경 재배에서 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이때 소금물은 4배의 경우 물 20리터에 소금 4.24kg을 희석해 비중을 1.13으로 만들고, 요거 핵심이에요. 물 20리터에 소금 1.36kg을 희석해 비중을 1.04로 만드는데요. 이후에는 소금 요 위에 뜨는 거 버리죠, 그죠? 예, 버리고. 것은 버리고 가라앉은 충실한 벽실만을 골라냅니다. 소금물 가리기를 할 때 벽실을 소금물에 오래 담가두면 발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맑은 물로 3번 이상 씻어 소금기를 없애고, 세척한 벽실은 햇볕에 잘 말린 후 종자 소독을 해야 소독력이 잘 침투합니다. 제 40ml 시 대중 한 컵대까지 물을 갈아주며 2단계 약재를 자, 여기 보면 뭐 약재 뭐 하는데, 일단 약재는 내가 여기서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회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에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라 했나요? 그 제조사입니다. 응? 제조사. 제조사도 바빠. 그 판매하시는 농약사, 그럼 여러분들 농약방이라든지 종자 종묘 회사 판매상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무슨 자격증?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4학년 되면 딸 수 있는 거, 종자기사, 식물보호기사, 이런 또 유기농 기사,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따면은 그 종자 종묘회사 판매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난 시골에서 태어나고 나는 읍면동 또는 군 단위에서 인맥이 좀 있다 하면은 거기 하나 차리는 거예요. 차리면 종자도 판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시금치부터 배추까지 다 판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하면 농약 비료도 판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고, 여기서는 지금 뭘 하냐면, 요게 뭐냐면 발화하는 거예요. 발화기라는 거는 가정용으로 소형으로 조그맣게 온도를 요게 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요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종자를 아까 마대 형태로 해가 넣었죠. 그죠? 그죠? 그 발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대형으로 해도 되고 그냥 여기 넣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핸들링하기, 다루기 편한 거는 그냥 마대 안에 얕게 이렇게 펼쳐서 넣으면 나중에 퍼 담고 안 해도 되죠. 그냥 그 채로, 마대채로 옮기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발화를 시키겠다, 소위 삭을 틔우겠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발화라는 개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깥 완기어 껍질을 뚫고 1mm라도 유건이나 유화가 나오면 발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소위 싹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럼 종자에서 싹이 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그냥 물에 30도씨 되는 물에 그냥 종자를 담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썩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썩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응? 공기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족관 있죠? 수족관 보면 버블 형성하는 거 있잖아.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기포를 딱 뽀글뽀글 해서 쭉 내보내겠죠. 그죠? 그렇게 내보내면 얘가 썩지를 않아요. 그럼 발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싹이 어느 정도 났다, 발화가 딱 됐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였죠? 발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예요, 저 시간에. 자, 이 바라 이제 싹이 났다. 피나르평의 완전 방제를 위해서는 파종과 육류 시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파종은 자,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이거. 싹이 나게 되면은 여기다가, 여기 뭐죠? 밑에 있는 거? 상토, 아, 요거는 상토고, 상토를 담고 있는 거는 인도성, 상자인데, 뭔 상자? 육묘상자, 묘를 기르는 상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이 육묘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묘상자 안에 상토를 넣죠, 그죠? 상토, 이거는 지금 황토라든지 마사토 이런 걸 섞었잖아. 논흙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최근에 나온 거는 뭘 쓴다 했나요? 코코피트, 코코피트라든지 싸고 얇은 게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을 딱 주면 어떻게 된다? 이 평창해져. 부드러워져. 그러면 그냥 이 종자를 지금 뿌리고 있죠, 그죠? 발화된 종자를 뱁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연구용으로, 실험용으로 조그맣게 할 때고, 가정에서는 파종기가 기계가 있어서 주르륵 하면서 파종 다 해버려요. 다음에 동영상 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유튜브도 찍어놓은 거 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못반 하나에 어느 정도 파종을 한다? 음? 아까 했어. 요거는 아까 130g 파종한다 했죠, 그죠? 130g인데,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중모라고 30일 된 모를 이양을 할 경우는 키가 이 정도 되죠? 한 20cm 정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린 묘, 그러니까 한 10 며칠 정도 된 거, 작은 거 키가 한 7, 8cm 정도 된 거를 하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걸 더 많이 파종을 해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 키가 크면은 무성해지니까 뭐 130, 150g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어릴 때 옮겨 심겠다 하면 여기 파종량을 200g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심을 때 기계 그 침을 이제 조절을 해야 돼. 작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것은 품종에 따라 그리고 어떤 모를 옮겨 심을 거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은 조간, 줄 간격 30cm에 그 다음 주간, 포기 간격 14cm가 평균 관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도 많이 발생하더라 해서 약간 넓게 하자 해서 20cm 또는 25cm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더문모 심기라고 그래요. 더문모 심기. 그러니까 소위 한 평, 그러니까 1.8, 1.8m죠. 그죠? 거기에 75본 주 또는 80주 정도 심던 것을 그 50주 정도로, 그러니까 3분의 1은 줄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재배하는 더문모 심기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병해충 발생도 적고 여러 가지 친환경 하기에 유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더 얘기 안 하고 2학기 때 그때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파종을 하는 거죠. 그죠? 파종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파종하기 전에 밑에 물을 뿌리죠. 그죠? 여기 상토에 물이 쫙 머금도록 해야 됩니다. 코코피트를 가지고 만들든 뭘 갖고 만들든 여기 상토에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이제 파종을 하고 나서 위에 뭘 한다? 흙으로 덮어줘야 돼요. 그걸 뭘 한다? 복토라 하는 거예요. 복토. 복토는 어느 정도 깊이로 한다? 종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한 5mm, 6mm 정도로 얇게, 뭐 1cm 해도 되는데 너무 두껍게 하면은 야들이 발화를 하면서 위로 막 흙을 물고 들어 올려 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6mm 정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30도, 32도 정도 유지를 하면, 작업 종자를 130도 각별히 자,
요렇게 이제, 요 전에, 잠깐. 않도록 환기에 유의하고 육묘기간 중에는 고온 자습하지 않도록 통풍에 각별 환기에 유의하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죠? 하얗게. 이게 이제 출현한다 그래요. 땅 위에 싹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어를 정확히 잡아야 돼요. 하얗게 올라오죠? 출현이라. 근데 여기에 만약에 햇빛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을 다이렉트로 보면 녹아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어린이, 애기나 동물들 태어났을 때도 바로 햇빛 보면 안 되죠?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정도 이제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한다? 차광망을 치는 거예요. 차광망으로 덮어줘. 햇빛이 조금만 들어가게끔 해서 이제 약간 녹색으로 잎이 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 육묘기간 중에는 고온 요 상태로 통풍에 각별히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이제 차광망을 딱 치주니까 색깔이 빛이 조금만 들어가니까 녹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 초록색을 이제 띄는 거야. 여기 초록색을 띄면은 이때부터는 엽록소가 형성됐다 그래요. 그럼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는데 잎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빛이 너무 세면은 안 돼, 아직까지는. 그죠? 그럼 온도는 30도, 32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 왜? 아직 이제 얘가 싹이 나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신경 써야 합니다. 시다리병은 동자로 전염되기 때문에 예법을 선택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한 7, 8cm 정도 컸다. 요 정도 컸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바깥 공기하고 어느 정도 순화를 시켜줘야 돼. 순화. 그러니까 바깥 공기, 여러분들 대학 와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겪듯이 바깥 공기, 찬 공기하고 밤에는 차고 낮에는 따뜻하고 봄에 그렇죠? 거기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창문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완전히 위에 차광망을 벗겨버리는. 요걸 이제 소위 경화 과정, 소위 하드닝, 굳히기라 이런 말이 경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경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언제든지 이양을 하면 돼. 그때는 이제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넘기면 안 됩니다. 그죠?